웹 시대랑 달리 AI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이런 서비스 AI 기업들, 그게 다음 주도권이 될 거예요.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AI 기술이 뭐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AI 관련해서 저는 에이전트 AI, 그래서 AI가 실제로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에서 텍스트 투 액션, 이게 뭐냐면은 말을 했는데 그거를 액션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야지 제 일상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제 휴먼 에이전트가 조용민이 어제 한 끼밖에 못 먹었어. 네. 근데 지금 왔어. 네. 그럼 얘는 배고플 거야. 그래서 주변에 그 다음 약속이 30분 남았어. 그럼 네. 주변에 파이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제 AI가. 주변에 쏩니다. 그러면 식당에 있는 에이전트 AI들이 그걸 파이어링을 받아요. 그래서 짜장면집 받고 국밥집 받고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비딩을 해야 돼요. 너 조용민 에이전트 AI 맞아?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홍채 데이터 줘봐. 그러면 나 진짜 맞아 하면서 홍채 데이터를 뿌리면 이들이 짜장면 먹어 국밥 먹어 막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휴먼 에이전트는 나 조용민 맞잖아. 근데 짜장면을 지금 3일 연속 먹었어. 넌 탈락. 이 모든 과정이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알람이 뜨게 되죠. 30m만 걸어가면 국밥집인데 밥 먹을래? 라고 저한테 이게 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테크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저희 투자사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실 정도로 솔루션 프레임워크,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도 있고 하드웨어 쪽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발전해야 되고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코인, 휴먼 데이터, 홍채나 네. 지문이라든지 나이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또 회사들도 있고요. 이게 다 엮여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총합이 에이전트라는 거죠. 이게 없이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내가 배고픈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목마른데 물을 왜 갖다 주지 AI가? 네. 이게 되려면은 이 생태계, 테크 생태계가 다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죠. 그런데 사실 AI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까요?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셜 임팩트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실제 그 층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층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게 생각보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비즈니스가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 또 마켓이 또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마켓 사이즈로 보면 이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어진 기술들에게 투자를 하는 정부 펀드라든지 그리고 그쪽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그들에게 친화적으로 만드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그래서 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랑 과기부랑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느냐. 지금처럼 협업을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더 사일로 없이 협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모태펀드가 그쪽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할당을 할 거냐 이런 사회적인 의사결정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준석 후보 네.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그때 하셨을 때 기업에서 어떤 경험이 그 정치 현장에서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도 안 하고 와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 정치를 왜 하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치를 하면 모든 걸 잃어. 자 그러면은 정치를 해서 모든 걸 잃은 분을 한 5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정치를 해서 모든 걸 잃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경계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온 국가가. 프라이빗 섹터에 사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큰 문제를 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도들, 다양한 접근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오래된 선배들이 하지 말라고 굉장히 얘기했었던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배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번에 느낀 거가 뭐냐면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었어요. 본업에 지금 생업에 돌아와서 가장 지금 동기부여가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도. 제가 모든 당의 의원분들을 다 뵀거든요. 네네. 우리 후보님 소개로 해서 많이 뵀는데 네.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놀랍도록 사기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나서 저 생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리고 정치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러브콜을 받았는데 저랑 대화를 해보고 저만의 면접을 본 거죠. 가장 프로블럼 솔빙에서 배울 만한 사람하고 한 3, 4주 동안 아주 밀착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제 생업에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CEO들 투자를 할 때 CEO들을 면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CEO한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셔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습득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그들에게 준 밸류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AI가 실제로 어떤 테크와 국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 프라이빗 섹터의 사기업에 있는 구글에서 이제 9년, 8년 정도 근무한 경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드릴 수가 있었죠. 좋은 협업 모델을 통해서 문제 해결법을 서로 교환하셨네요. 네, 서로 교환해가지고 저는 본전 한 10배, 20배 뽑았습니다. 구글 I.O. 이번에 핫했잖아요. 네네네. 구글 I.O. 뭐 스마트 글라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기술? 네. 혹은 기능? 혹은 생각이었나요? 거기서 대기업에 다녀보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구글 I.O.를 할 때요. 스테이지드 뭐냐면 짜여진 대로 했어요. 그렇죠. 다니신 기업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리허설 하죠. 다 이미 굉장히 짜여진 거를 라이브로 옮기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본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는 사실은 그 기술보다도요. 이번에 두 분이 구글 글래스를 끼고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진짜 찐 라이브로 했어요. 근데 불안해 하면서 그 기술을 했다는 포인트가 어떤 의미냐면은 구글이 자신감이 생겼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와 진짜 멋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무리 라이브인 척해도 스테이지드로 하는데 저거 하나 제대로 그냥 해버리네. 잘못되더라도 우린 그냥 한다라는 거를 간만에 보면서 와 스타트업으로 돌아왔구나 구글이. 그리고 AI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그 AI 관련 스타트업들 투자하시잖아요. 예, 예. 투자하실 때 여긴 투자해야겠다. 그런 판단 기준 네. 같은 게 아까 뭐 문제 해결요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상장사들은 기준이 좀 다르고요. 비상장사의 혹은 스타트업 쪽은 네.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희의 되게 중요한 기준이고요. 제가 투자하러 가면은 지금 이 복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복장 때문에 뭐 바이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경계가 있는 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되게 좀 걸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피드백이 오픈돼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거의 투자를 많이 좀 고민을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 혹시 뭐 중국의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단하죠. 그게 뭐냐면 항저우의 저장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앞으로 주니어 개발자는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니어 개발자를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고 주니어 개발자 필요 없다라고 보는 그 관점부터 우리나라가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를 다른 걸 가르쳐요. 저장대학교의 그 수업 계획서를 보면은요. 진짜 그 프로블럼 솔빙,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컴퓨터 사이언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엔지니어링 같은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면은 실제로 졸업하자마자 뭘 만들 수 있냐면 딥식을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우리나라가 1, 2년 차가 못 만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카카오 시니어 개발자나 그걸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근데 중국은 만들었어요?
4년 동안 이상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서 그 특이한 교육 체계, 이게 교육이 언제 우리가 AI 개발자를 시니어 프로피션시가 뛰어난 개발자를 언제 만들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교육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교육은 그래도 되게 걸리지 않아? 이 생각도 우리 오래된 선배들이 우리들한테 얘기해준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요새 아주 최근에 킹 세종더 그레이시예요. 왜냐면은 세종대왕님인데 왜 유명해졌냐면 한글이라는 언어가요. 네. AI가 가장 적은 데이터로 제일 빠르게 습득한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온 언어다. 인류가 만든 언어 중에서 꽤 최근인 거예요. 600년 전이면.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근데 너무 습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타임머신을 돌려보면 싸이월드 있죠. 싸이월드 한참 뒤에 페이스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야, 우리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브 스쿨하고 싸이월드 합친 거 아니야? 네네. 자, 근데 왜 우리나라 싸이월드랑 아이러브 스쿨은 그때 글로벌이 안 됐을까요? 언어 때문이었거든요. 웹 시대랑 달리 AI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이런 서비스 AI 기업들, 싸이월드나 아이러브 스쿨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고 글로벌을 언어 장벽 없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지금 기업 가치가 웬만한 인터넷 시장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되는 게 그게 다음 주도권이 될 거예요. 영향을 받은 책이나 뭐 인물이나 상황 등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정말 경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대표님의 생각에는. 아유, 그게 경계가 없어 보이려고 되게 최선을 다하는데요. 지금 또 많이 부족할까봐 그거에 대한 공포감은 있고, 그 공포감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제가 부족한 분야를 한 4-5가지를 하고요. 거기별로 멘토를 한 5명씩 정해요,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의원님은 제 어떤 분야의 멘토일 것 같으세요? 정치? 아니죠. 정치는 저는 제 분야가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어허. 되게 웃긴 게, 미디어를 되게,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들을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열심히 짜면은요,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했었던 행보들에 대해서, 그거 너무 위험해. 혹은, 아니면 제가 3년 전에 했었던 행보에 대해서, 야, 그거는 지금 너 너무 괜찮은데 왜 굳이, 퇴사를 해야겠어?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어떻게 들릴 것 같으세요? 되게 재미없게 들리는 제 역량을 최대한 너는 컴포트 존에 편안한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거기에 계속 있어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의사결정 내가 잘했구나. 나가야겠다. 그분을 만나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 산업이라는 거가 왜 성장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불안감? 불안감으로 업사이드를 보고요.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커스트가 안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밑에 하방이 뭐냐면 실존하는 불안 요소들이에요. 사람의 불안감이 실존하는 불안 요소랑 이만큼 차이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보험 산업이 성장하고 미국의 막 그 3대 보험회사. 그러면 이거를 매스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도 이 비용을 계속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거를 테이크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한 차선이라도 추월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안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거를 바이어스 때문에 혹시 이렇게 그냥 패스하고 있는 기회들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회나 사람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도하고 한번 에러들을 점검을 하는 거 자체가 페일리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레슨을 얻는 거면은 성공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의 근육들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 열렸습니다. 2025, 26, 27년, 28년은 사람의 역량 중에서 인텔리전스나 크리에이티비티보다 심지어 그거보다 트라이얼 앤 에러 하는 시도하는 역량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는 요 3, 4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도 누구한테 뒤처질 거냐면 시도하는 사람한테 뒤처질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요 상황들을 잘 간파하셔서 꼭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시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 반대해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거기서 레슨을 얻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